엄마, 나 애 생겼어. 아빠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낳을 거야. 뭐? 넌 미쳤니? 아직 학생인데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나 회사 때문에 당분간 엄마가 수아 좀 봐줘. 그래, 알겠어. 당분간만이다. 응, 오빠. 우리 엄마가 고생이지. 늦게 애를 가져서. 동생이 나랑 20년 터울인걸. 완전 늦둥이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53세의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키우게 된 한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딸의 선택으로 인해 할머니가 아닌 엄마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고 가족 모두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53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요. 제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한 자식 자랑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딸 미나가 대학교 1학년이던 그해 가을,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미나는 항상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갔고요.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미나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아이가 생겼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어. 병원에도 다녀왔고. 누구 아이니? 남자친구 있다고 한 적 없잖아. 제 질문에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술 마시고 실수였어. 클럽에서 만난 사람인데 연락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아이를 낳을 거야, 엄마. 뭐? 넌 미쳤니? 아직 학생인데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 학생인데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더구나 미나는 아직 대학교 1학년이고 당연히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지 미나는 알지 못했어요. 엄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울 거야. 절대 안 지워. 미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처음 보는 단호함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함께 이야기했지만 미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니? 직업도 없고 돈도 없잖아. 저의 물음에 미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휴학할 거야. 그리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을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도 계속할 거야.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몇 달간의 긴장과 갈등 끝에 결국 우리는 미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나의 의지가 너무 강했거든요. 결국 다음 해 봄,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여자아이, 수아였죠. 처음 몇 달은 미나가 학교를 휴학하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말이죠. 저는 미나가 일할 때 아이를 봐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나 봅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미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알바도 해야 하는데 애도 봐야 하고. 미나의 눈에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 결연한 의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좀 알아보는 동안 애 좀 봐줘. 며칠만.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웠으니까요. 아이를 돌보는 동안 미나는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데 취직했어. 근데 사무실이 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당분간 수아는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어? 그렇게 시작된 당분간이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수아와 시간을 보내던 미나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나야, 수아가 너무 많이 컸어. 너가 좀 더 자주 와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제 말에 미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을 더 내볼게. 하지만 그 이번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미나는 점점 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는지 물어봐도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그 사이 수아는 어느새 5살이 되었고 저는 완전히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웠죠. 수아의 첫 말, 첫 입학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미나는 그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쳤어요. 가끔은 영상을 찍어 미나에게 보내곤 했지만 반응은 항상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작은 손으로 그림을 내밀며 자랑하는 수아를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수아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아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엄마가 필요한데 미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미나는 가끔 들러 선물을 사주고 놀아주다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수아는 너무 좋아해서 미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 오늘은 가지 마. 우리 같이 자자. 수아의 간절한 부탁에도 미나는 항상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안 돼. 다음에 꼭 같이 자자.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고 그때마다 수아의 눈에 맺히는 실망감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미나가 떠난 후 수아를 달래느라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나랑 안 살아? 수아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내 엄마는 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수아를 정말 많이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점점 깨달아갔어요. 미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수아는 결국 제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몇 달 만에 미나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깔끔해졌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수아는? 다 잘 지내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냈니? 요즘 바쁜가 보네. 사실 말할 게 있어서 왔어.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나를 보며 저는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도 딸이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나이는? 어머니로서 궁금한 게 많았지만 미나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엄마.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수아는 미나를 보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녀온 얘기, 친구들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죠. 엄마, 나 내일 소풍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수아의 기대에 찬 눈빛에 미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수아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랑 갈 거야. 할머니가 김밥도 싸주기로 했어.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미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빠. 이제 집에 가려고. 우리 엄마가 애 보느라 고생하지. 내가 2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 순간 제 발끝에서부터 얼음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미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늦게 아이를 가져서 처음엔 나도 고생했지. 우리 수아 5살인데 다음에 사진 보여줄게. 미나는 남자친구에게 수아가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이 아니라 늦둥이 동생이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분명 화도 났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애가 제 딸인데 어떡하나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손녀가 아닌 제 아이가 되어버린 수아. 아무래도 이 아이는 평생 제가 키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미나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인 민준을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민준 오빠를 데려오고 싶어요. 오빠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몇 명이나 만났다더니 이번엔 집에 데려올 정도로 마음에 드나 보구나. 엄마, 이번엔 정말 진지해요. 오빠가 결혼 얘기도 꺼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아 문제가 걱정됐어요. 수아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동생이라고 소개할게요.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미나도 이번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진실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 민준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수아는 동네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오라고 그 집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맡겨두었어요.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나와 민준이 도착한 거예요. 민준은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선물 봉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한 날 그의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어요. 수아는 친구 집에 있었고 미나는 동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고 했으니까요. 어서 와요. 미나가 많이 얘기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민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미나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마침 친구네 집에서 수아가 돌아왔거든요. 분명 저녁까지 먹고 오기로 했는데 벌써 온 겁니다. 할머니, 나 왔어요. 수아가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아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자 수줍어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수아 왔니? 이분은 이모 남자친구야. 인사드려. 미나가 당황해서 급하게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모? 엄마 아니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저 수아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랑 놀자. 엄마랑 손님이랑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시간을 좀 줘야 해. 제가 수아와 방에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민준은 일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갔고 미나는 그를 배웅한 후 돌아와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수아가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집에 오고 싶어서 왔다는 애를 어떻게 알고 막니?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떡해요, 엄마. 오빠가 수아에 대해 의심해요. 계속 질문했어요. 왜 동생인데 엄마한테 할머니라 부르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일단은 변명했는데 오빠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쩔 건데? 계속 거짓말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내일 만나자고 해요. 할 얘기가 있대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민준 오빠가 물어보면 수아가 정말 엄마의 딸이라고 말해주세요. 제 동생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네 해결책이니?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야? 결혼하고도? 수아는 어쩌고? 오빠한테 갑자기 다 말하면 우리 관계가 끝날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끝날 인연이면 원래 이어지면 안 되는 인연인 거야.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아는 자기 엄마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다음 날 미나는 아침 일찍 민준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수아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미나를 기다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오늘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하니 걱정됐습니다. 몇 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도 부어 있었어요. 분명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니? 미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수아가 내 딸이라는 것,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엄마한테 육아를 맡기고 도망쳤다는 것까지. 민주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화도 많이 났고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릴 수 있냐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한참을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미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우리 끝인 것 같아요. 미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울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후회되니? 수아를 낳은 것?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아는 내 딸이에요. 사랑해요. 하지만 난 그냥 정상적인 연애도 하고 싶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미혼모라는 꼬리표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던 거예요. 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네 과거도 수아도 모두 받아들여 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네게 맞는 사람이 아닌 거고. 그날 이후로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매일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우울하게 지냈어요. 수아는 엄마가 왜 슬픈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미나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안아줄게. 수아의 순수한 마음에 미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수아와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진짜 엄마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미나 씨, 여기 있나요? 만나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민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화난 것 같진 않았어요. 미나야, 민준 씨가 왔어. 미나는 놀란 얼굴로 방에서 나왔고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죠. 한참 후 미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와주세요. 민준 오빠가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대요. 거실로 나가자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깊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나 씨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는 수아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미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앞으로야. 처음엔 충격받았고 배신감도 들었어.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민준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게 나는 더 용기 있다고 생각됐어. 그의 말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수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건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네가 진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수아에게도, 엄마에게도. 민준은 이어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손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다니 앞으로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 수아를 키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민준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자 경계하다가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아저씨, 나랑 같이 놀아요. 수아가 민준에게 블록을 내밀었을 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미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결혼 날짜 잡자고 해요. 부모님 설득했대요. 감사히도 저희를 받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엄마가 되려고 해요. 지금까지 모든 걸 엄마한테 떠맡기고 도망치듯 살았잖아요. 이제 내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미나의 눈에는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처음 수아를 낳겠다고 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어떻게 할 계획이니? 우선 회사를 휴직하려고요. 그동안 수아와 함께 지내면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요. 그리고 오빠와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올 거예요. 그래야 엄마도 도와주실 수 있고 수아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지 않잖아요. 미나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수아야, 이제 엄마랑 많이 놀 수 있어. 엄마가 오래 있을 거야. 미나가 말하자 수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또 가는 거 아니지? 아니, 이제 안 가. 엄마가 수아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할게. 수아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을 꼭 안았어요. 미나는 그 이후 주말마다 수아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책을 읽어주며 비로소 엄마 노릇을 했고 민주는 진심으로 수아를 자신의 딸로 대했습니다. 3달 후 미나와 민주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약속대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미나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이전과 달리 퇴근 후엔 바로 집으로 와서 수아와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일이 바빠 제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로서 도와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수아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모든 걸 감당해 주셔서. 아니야, 내 손녀인데.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 역할을 할게요. 엄마는 그냥 할머니로 사랑해 주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53살에 다시 엄마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할머니로 돌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1년 후 미나와 민주는 2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연스러운 순서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 아이를 갖는 거였죠. 엄마, 수아가 너무 좋아해요. 매일 제 배를 만지면서 동생 빨리 만나고 싶대요. 미나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비록 아팠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선택과 책임, 그리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로서 2 손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53살에 할머니에서 엄마가 되셨던 청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딸의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어린 손주를 키우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딸이 자신의 아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상황까지 마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후 오히려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딸은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남자친구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청취자분은 다시 본연의 할머니 역할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책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